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선 투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사전 투표도 지금 실시되었고 후보들은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면서 3월 9일 본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4명의 후보 중에서 지금 2명이 사퇴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김동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습니다. 보수 양당 2강의 단일화 문제는 누가 당선이 되느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 단일화를 두고 야합이다, 상청 야합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청 단일화는 일종의 야합으로 지금 비난받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갑자기 사퇴할 경우에 그를 지지해온 또 투표를 하려고 하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이 선택 여지를 없애버리거나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민주주의의 어떤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외 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서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정말 그 소중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몰고 수천리 길을 달려서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마쳤는데 그 후보가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사퇴해버렸을 때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어쩌면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결선 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67조 1항은 대통령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결선 투표제가 없습니다. 1등이 2명 이상이 나올 경우에 국회에서 당선을 가리는 투표를 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1, 2위의 결선 투표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에도 선거 관련해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역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역시 결선 투표제도가 없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권력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이 권위나 또 정통성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것입니다. 만약에 40%를 얻어서 1등을 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그 투표율이 만약에 70%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전체 유권자 28%의 득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통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정국의 안정을 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과반 이상을 득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결선 투표제가 존재하면 이 상층 야합 같은 것이 사실 사라집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각자 최대한 표를 얻어서 1, 2 결선 투표 과정에서 정책 연대를 하든 연정을 하든 뭐 정책 연합을 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양한 요즘처럼 이 복잡 다단한 시대에, 이 다양화된 시대에 어떻게 보수 양당의 후보를 가지고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또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서 다양한 요구들을 내걸고 선거에 임한 후보자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도 사퇴하지 않고 1차에서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 또 그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그동안 제3지대 또 얘기했고 다당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이 다당제라든가 또 이 보수 양당 구조를 철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당제를 위해서도 결선 투표제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 텐데 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온전하게 보전해 줍니다. 지금 2강, 1, 2를 다투는 그런 후보와 정당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백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당선이 되는 대로, 낙선이 되더라도 15% 이상은 얻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평등한 것이죠. 소수 정당은 전혀 혜택이 없고 다수의 정당만이 엄청난 국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이고 혼탁하고 부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폐지하면 그 비용을 절감해서 결선 투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정치 발전, 정치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선 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